창탈하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창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가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살 처음 창업을 시작했던 창다리는 이런 원리조차 모르고 시작했지만, 창업을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환경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10년 후에 적어도 10억 정도의 자산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 좋아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은 알람까지 설정해 주신다면 더욱더 창다리가 힘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어느 황제가 체스라는 게임을 알고 난 뒤부터 그 게임의 재미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황제는 체스 게임을 만들어낸 사람을 찾아 그에게 상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체스 게임을 만든 사람은 황제의 초청으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를 만난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임이 그대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무엇이든 말을 해보라. 폐하, 제 소원은 쌀을 한 털 받는 것이옵니다. 아니, 고작 쌀 한 털란 말이더냐? 황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체스판 첫째 칸에 놓을 수 있는 쌀 한 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두 털, 세 번째 칸에는 네 털을, 이렇게 계속 배수로 전체 칸에 해당되는 쌀을 주시면 됩니다.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싼 가격에 훌륭한 게임을 선물 받다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다. 어서 가서 체스판을 가져오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궁궐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체스판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부엌 살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이 쌀 500g이 들어간 작은 봉지를 가져다 체스를 만든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체스를 만든 사람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큰 봉지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바탕 웃어 제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볍게 농담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스를 만들어낸 사람은 주변의 상황을 무시하고 쌀을 체스판에 올려놓기 시작하였고, 황제와 약속한 대로 쌀 하나의 개수를 배수하여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쌀알이 하나, 둘, 넷, 여덟, 16, 64, 128톨로 늘어나면서 첫 번째 주로 8칸이 다 채워지자 서로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웃음은 쌀 한 톨이 둘째 중간 정도 이르자 점점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스판에 한 움큼의 쌀이 놓여 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작은 쌀봉지로 변했고, 그것이 다시 배로 늘어나 중간 크기의 봉지, 그리고 다시 큰 봉지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황제 역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숨을 죽이며 체스를 만든 사람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둘째 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자신이 커다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64개 칸이 있는 체스판을 이러한 배가의 원리로 채워나간다면 모두 1800만 톨로,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쌀의 여러 제곱을 양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뿔싸! 황제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의 쌀을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치며 한 약속을 물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할 수 없이 황제는 체스를 만든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하구나. 하지만 그 많은 양의 쌀을 구할 수는 없도다. 만약 그대의 약속을 물려준다면 내가 그대에게 비옥한 땅 수백 에이콘을 내리겠노라.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체스를 만든 사람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지혜와 현명함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챗을 만든 사람은 황제에게 하사받은 땅에서 평생토록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충 창다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자연에서도 매일 하루에 배로 늘어나는 연꽃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연못을 가득 채우려면 1000개의 연꽃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망설여질 것입니다. 언제 1000개를 채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연꽃 한 개뿐인데. 하지만 계산을 해보세요. 배가의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천송이의 연못을 가득 채우신 시간이 겨우 10일입니다. 1, 2, 4, 8, 16, 64, 128, 256, 512, 1024 어떤가요? 아마도 배가의 원리만 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꽃을 비교하여 1일을 우리 인생의 1년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10년이면 원하는 목표와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포기해버린 적은 없는지요. 절반 정도 채워진 연꽃이 하루만 버티면 가득 채워지는데 말이죠. 이러한 배가의 원리는 은행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 어느 부유한 상인의 애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나온 개념으로 엄청난 증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르슈타인은 배가의 원리를 세계 8대 불가사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다리가 20살 때 창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40살 가까이 막 빡세게 일하고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희망된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계획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가 원래에 근거하여 대략 말씀드리면 최초 2년 동안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3배 정도 일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예금 금리를 보시면 10.8%라는 우측 통계치가 말해주듯이 당신의 1억을 예금하면 대략 한 달 120만 원 정도의 금리가 발생되었으니 당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당시 금리 기준으로 대략 5년 후면은 배로 늘어서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은 10년 후면 4억 원, 15년 후면 8억 원, 20년 후면 16억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대략 배가의 원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처는 더 이상 우리가 금리로 배가 원리를 적용하기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오히려 1년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는 더 많습니다.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최초 1억 원은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한다는 각오로 모으게 된다면 이후 배가의 법칙에 의해 조금은 더 쉽게 레버리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이야말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쉬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직장 생활 10년을 해야 모을 수 있다는 돈을 2년 정도 짧은 기간을 목표로 세우시고 이루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음 맛본 성공의 기억이 평생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이후에는 힘겨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존감을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은 막연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모든 금융의 원리는 배가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몸이 건강할 때 창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초기에 모으지 못하면 정말 체력도 떨어지고 추진력도 떨어져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창다리는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